김영춘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배낭 메고 오니까 설정이라고 그랬죠. 저는 국회의원 할 때도 색을 메고 다닙니다. 오늘은 근데 신무기를 갖고 왔어요. 신무기. 신무기요? 신무기부터 보죠. 지난번에 박영선 의원 보니까 네. 뭘 막 보여주고 그러더라고. 그럼 이런 판을 갖고 왔어. 자, 뭡니까? 하나는 포지티브입니다. 김영춘의 포지티브. 부산 경제 부활을 위한 예. YC노믹스, 영춘노믹스, 천지개벽 프로젝트, 싱가포르 프로젝트. 부산이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있는 도시라서 서울의 반밖에 안 되거든요. 시민 1인당 생산이나 총소득이. 이대로 가다가는 부산이 이제 말라 죽는다. 가덕 신공항은 이미 이제 우리 민주당이 밀어붙여가지고 특별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부산을 확 바꿔보자. 그래서 부전역이라는 곳에 KTX역을 만들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그리고 이제 부산 원도심의 6.25 때 피난민들이 내려와갖고서 산동네까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걸 재창조해보자. 경부선 120년 된 철길이 17km가 부산 원도심을 지나갑니다. 그거를 지하로 묶고 그 자리에 40리 경부선 숲길을 만들자. 서울에는 경의선이 6km 숲길을 만들어놨는데 아주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잖아요. 연남동 주변 뭐 이런 데 엄청나게 지금 뜨고 있죠. 부산에 40리를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게 천지개벽 프로젝트입니다. 어머, 천지 진짜 개벽할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그렇죠. 확 바뀝니다. 이 진짜 상전백회가 되는 새로운 역사가 열립니다. 근데 김영춘을 시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야당 시장이 되면 택도 없습니다. 싱가포르 프로젝트는 부산이 싱가포르처럼 해양 금융 도시로 우뚝 설라 그러면은 경제 프로그램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를 축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해운 거래소를 만들어서 해양 금융 시대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북한과 원도심에 경제 자유구역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송도 신도시나 영종도 가보시면 완전 상전백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 싱가포르 프로젝트들입니다. 이대로 되면 멋지겠죠. 이대로만 되면 부산이 살아나는데 소위 밑바닥 민심은 어떻습니까? 돌아다녀 보시면. 김영춘을 뽑아놓으면은 가덕 신공항부터 시작해서 경부선 철길 사업, 경제 자유구역 유치 이런 부산의 역사를 바꾸는 큰 일들이 다 이루어지겠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부산을 위해서는 김영춘이 뽑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땅 밑에서는 거대한 마그마, 용암의 물결이 막 움직이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분명합니다. 그거는. 이게 이제 지각을 뚫고 폭발하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게 이제 선거 전에 돼야 될 텐데. 아,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스베이다가 계속 올라와서 땅 뚜껑을 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닥 민심이라고 해서 직접 현장을 뛸 때 느껴지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샤이 진보 혹은 샤이 민주당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당연히 지금 나쁘게 나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상식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도 투표해야 돼. 부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김영춘을 밀어서 부산 역사를 바꿔보자.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혼자 말이 아니고 저한테 연락해오는 분들, 제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게 지난달하고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이구동성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다 그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당 의원님들도 부산에 많이 와서 지금 지원활동을 하고 다니는데 네. 그분들은 생짜배기로 부산 시민들을 그냥 만나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길거리 다니면서. 우리 사무실에도 잘 안 오거든요. 네. 다 그분들 오시면 다 길에 내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하냐고 빨리 나가라고. 그분들이 다 길에 돌아다니고 와서는 저한테 하는 말이 지난주에 왔을 때하고 또 다르다. 진짜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 이야기 또 합니다. 이거 제 혼자서 그냥 자뻑하는 게 아니고 길거리에서 나가서 부딪히는 민심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표심을 드러내지 않는 동네인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들고 온 건 뭡니까? 박 후보 그 가족들의 예. 부동산 예. 문제들에 대해서 예,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아요. 이영복 씨가 LCT 사업주인데 예. 그분이 수십 채 이상의 차명 구자를 확보하고 예. 또 물건을 확보해서 그걸 부산의 특권층들한테 예. 자기 사업을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나눠줬다. 이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게 LCT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중 일부를 박 후보와 그 가족들이 받은 거 아니냐. 역시 특검을 가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해운대 땅을 부인의 동업자에게 팔아요. 저렴한 가격에 팝니다. 근데 또 기장군에 있는 땅을 그 동업자가
아들 이름으로 또 박 후보와 함께 삽니다. 네. 또 기장군 땅에는 재산 신고 누락을 했다든지 그 땅은 미술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미술관 지을 용도가 안 돼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러는데요. 미술관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없는 땅인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미술관을 짓겠다고 땅을 수천 평을 사요?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대명이 올려서 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투자 공동체가 아닌가 일종의. 왜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특히 부산의 핫플레이스들 땅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지역들을 골라서 네. 이런 동업을 하고 다니는 건지. 그게 이제 기획부동산이고 투기꾼들이죠.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김영춘 후보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다 했다. 저는 이미 이제 후보 사퇴를 했어야 되죠. 죽었다 깨어나기를 벌써 몇 번은 죽었다 깨어나야 될 거고. 그러니까 근데 언론도 다루지 않고 포탈도 그런 노출을 안 해주고 이런 의혹이 있는 줄 몰라요. 시민들은 잘 모르시죠.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20년 동안에 부동산 거래했던 모든 기록을 다 공개하자. 지금 박형준 후보는 거기 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된 지가 20년이 넘었고 그분도 20년 가까이 돼요. 그러면 적어도 공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하고 난 뒤에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엉뚱한 짓을 안 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검증을 받자는 거거든요. 부동산 때문에 난리가 난 나라에서 시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공인 시절의 부동산 기록을 다 공개하자. 이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도가 잘 안 돼요. 그거를 응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박형준 후보가 후보의 자격이 없는 거죠. 김영춘 후보에게 20년 공개하자고 그랬는데 거부하면 제목 딱 뽑힙니다. 김영춘 부동산 거래 공개 거부 무슨 불인 구석이 있나 제목 딱딱 나와. LCT 만약에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거래했다라면 LCT와의 연루 의혹 이런 제목 막 무수히 쏟아졌죠. 이미 가족 찾아가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막 살고 있는 아파트 찾아가고 공동 소유자 찾아가고 난리 났죠. 미등기 한 곳 가가지고 막 이게 어떻게 관리동인가 이것은 고급 주택이지 막 기사 쏟아졌죠. 예. 언론을 통해서 전파가 또 안 돼요. 안 씁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됐는지 전 기가 막히게 노릇입니다. 보수 언론은 아예 외면하고 일부 언론들이 정확한 내용 문제 제기를 해도 다시 포탈에서 커트를 해버려. 김영춘 후보는 지금 굉장히 외롭게 싸우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부산의 기자들이 기사를 만들어 써요. 위에서 다 기사가 잘리는 경우가 많답니다. 심지어 이제 전국 언론 경우에도 기사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서울에서 잘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언론사에서 한번 잘리고 포탈에서 또 한번 가리고. 예, 포탈에 잘리고 이게 포탈의 뉴스 기능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가 돼야 됩니다. 일개 회사에 불과한데 거의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포탈이. 근데 사실은 가장 강력한 언론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회사 하나가 전 국민의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게이트키핑을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그건 그거고 사전 선거를 하실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번 보궐선거 민주당은 참 힘든 선거입니다. 정권 막바지에 치러지는 선거고 LH 사건까지 터져서 오랜 관행이라고 해도 잘못된 비리고 결국 우리 정부 여당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 점에서 국민들에게는 정말 죄송한데 부산에서 보면요. 야당은 자꾸 정권 심판하자 그러는데 우리 부산은 사실 그런 여유나 숨 쉴 공간이 없어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도 부산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이성적으로는 김영춘을 찍어서 부산을 살려보는 선봉장 만들어보자 이런 판단을 하신단 말이죠. 제발 이번 선거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부산 살리는 선거, 부산의 부활을 이끌어내는 그런 일꾼 선거를 좀 치러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서울 지역구 등지고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 또 제 와이프 모시고 부산에 갔습니다. 10년 동안 노무현 정신 계승하고 이어 달리고자 모든 애를 쓰고 선거를 3번 떨어지고 1번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부산을 짝사랑합니다. 부산이 이대로 고사되도록 말라 비틀어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 이번 선거도 어렵다는 걸 알면서 뛰어들었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부산 회생의 중요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걸 발판으로 해서 부산 경제 부활의 큰 프로그램도 작동시키면 부산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이번만큼은 제 김영춘이가 제 몸과 마음을 다 불태워서 제 영혼을 다 바쳐서 부산 살려볼 테니까 저를 크게 한번 써주시고 저한테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꼭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남쪽 끝에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또 다른 발전축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나라 전체도 발전하는 그런 기지로 만들겠습니다. 부산 그때 많이 좀 놀라줘 있어. 자, 후보님, 이 당선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꼭 승리해서 이기고 나서 부산에서 승리의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다시 이 자리에 와서 뵙겠습니다. 다음에 당선되고 나서는 즐겁게 축하의 방송 한번 하십시다. 당선되신 바쁘셔서 못 오실 거예요. 다시 한번 박수. 저는 또 다시 9시 반 기차로 부산으로 달려가서 마지막 승리의 장정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서울 유권자가 840만, 부산이 290만. 보궐선거 투표율이 대략 50% 전후예요. 그러면 뚝 자라면 420만, 140만. 그 선이 실제 투표하는 거예요. 결국은 210만, 그리고 한 70만. 요게 절반이에요. 절반 투표하면 이기는 거예요. 200만, 70만이면 사정권 안에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인 숫자로 생각해 보자면 그 정도는 우리가 그동안 축적해 온 힘의 사정권 안에 있다고.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스스로. 제일 짜릿한 게 역전승이야. 오늘 쟁기를 만들어 놨잖아? 들고 와서 밭을 가라. 이거 사정권 내에 있다, 이거.